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댓글 중에서 하나 골라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안전한 마취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안전한 마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마취는 이제 주사 마취랑 호흡 마취로 크게 나뉘고요. 수의사에 따라서 주차 마취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호흡 마취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페이닥 때 어떤 마취를 많이 해봤냐에 따라서 주사 마취를 많이 해본 사람도 있고 호흡 마취만 해본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뭐 주사 마취는 위험하고 호흡 마취는 위험하지 않다.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전마취를 할 때 그 흡입 마취를 하기 전에 프로포폴이나 이런 걸 주입을 했을 때도 마취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호흡 마취가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마취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핵심은 주사 마취가 안전하다, 호흡 마취가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그러니까 수의사가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늘 해왔고 그리고 그 마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 마취만 계속 해본 수의사가 오히려 호흡 마취를 많이 다뤄본 적도 없고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호흡 마취를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사 마취를 하는데 내가 어떤 프로토콜을 새로 이제 도입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강아지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기량제를 어떤 거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용량을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판단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뭐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마취 하나로도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게 뭐 주사 어떤 약물을 얼마만큼 몇 킬로당 주입하면 된다 이런 매뉴얼은 나와 있지만 강아지의 상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몸의 상태도 다르고 또 강아지냐 고양이냐 햄스터냐 뭐 고슴도치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마취는 정답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래도 점차 안전한 약물이 나오기 때문에 또 예전보다는 마취 사고의 건수라든지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마취 전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마취 사고에 대한 확률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흔한 로컬 병원에서 그렇게 마취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중요한 거는 주사 마취라고 해서 100% 안전하다, 뭐 흡입 마취라고 해서 100% 안전하다 이게 아니고 그 수의사가 어떤 마취를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 마취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사 마취를 예를 들어서 계속 해본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체 용량은 이만큼인데 처음에는 얼마만큼 주입하고 얘를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했고 또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에 따라서 노하우가 쌓일 수도 있고, 흡입 마취도 마찬가지로 호흡 마취를 유도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것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둘 다 해봤어요. 근데 내가 되게 안전하게 한다고 호흡 마취를 했는데도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수술하다가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마취가 되게 불안정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호흡 마취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마취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늘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취 모니터링에 좀 소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의 어떤 심박수나 호흡수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약물은 어쨌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마취를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해본 수의사하고 1000마리를 해본 수의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마리를 해본 사람은 분명히 어떤 리스크에 대한 경험을 했을 거고, 그거를 헤쳐나가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쌓였을 거기 때문에 방법만 가지고 어떤 게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그 안전한 마취가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고요. 그거는 수의사의 경험과 그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모니터링을 잘 하느냐,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는 다 안전하게 끝난다. 그러나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긴장도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확률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수술을 못하거나 시술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의서를 작성을 보호자한테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이고, 생명을 다루는 거는 항상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어요. 사람도 순산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말 돌발 상황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 돌발 상황이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적긴 하지만, 내가 그 교통사고가 두려워서 차를 아예 안 몰겠다 하는 거랑, 비행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비행기를 아예 안 타겠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너무 모순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일단 수의사가 본인이 어떤 약물에 익숙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경험을 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자가 그거는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의사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이 다뤄본 방법대로 마취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들도 감히 내가 A 마취 약물을 쓰고 있는데 B 마취 약물을 쓰는 수의사한테 A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은 나는 A라는 약물을 많이 다뤄봤지만 이 사람 B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약물 자체는 비슷한데 그거를 누가 잘 많이 다뤄봤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